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 최종 결승에 진출한 TOP7의 명단을 중심으로 이들이 왜 살아남았고 어떤 방향의 미래를 상징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순위 공개가 아니라 이 명단이 의미하는 트로트 시장의 변화와 결승전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스트로사의 TOP7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 참가자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 명단은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어떤 기준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과거 시즌들이 가창력 중심, 전통 창법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그 틀을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전통은 기본값이 되었고 이제는 팬덤의 크기, 무대 장악력, 서사, 그리고 방송 이후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쓰일 수 있는가가 동시에 평가되었습니다. 이 TOP7은 서로 다른 방향을 상징합니다. 누군가는 전통 트로트의 기준점이고 누군가는 팬덤과 디지털 영향력을 대표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장르 확장과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전략과 가치가 한 무대에 충돌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결승 구도는 이전 시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TOP7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결승에 준하는 압박을 견뎌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스매치, 직접 지목, 극단적인 탈락 구조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창력 이상의 자질을 증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 순간 판단력,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집중력까지 모두 검증된 인물들만이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분석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TOP7의 또 다른 특징은 방송 이후를 전제로 한 명확한 배치입니다. 전국 투어, 광고, 디지털 콘텐츠, 해외 프로젝트까지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명단은 이미 시장에 던져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가깝습니다. 제작진이 더 이상 결승 이후의 성패를 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누가 가장 잘 불렀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결승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선택지로 작동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이 TOP7을 구성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강점과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를 한 명씩 분리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TOP7을 구성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은 이소나입니다.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이소나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시즌 전체의 기준점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마스터 예선에서 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소나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정통적인 트로트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자 모든 참가자들이 넘어야 할 기준선이 설정되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무기는 흔들림 없는 기본기입니다. 발성, 호흡, 음정, 감정 처리까지 어느 하나 과장되거나 비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교과서적인 요소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는 인물이며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평가하기 쉽고 동시에 흠잡기 어렵습니다. 시청자와 마스터 모두가 공통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소나는 매우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은 동시에 이소나에게 가장 큰 숙제로 작용합니다. 이미 잘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결승 무대까지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닙니다. 관객은 같은 완성도를 반복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이소나가 증명해야 할 것은 실력의 유지가 아니라 그 실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감정의 파동과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완벽함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미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제작진에게 이소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상징이 결승 무대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만 시즌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전통의 축이 너무 일찍 밀려난다면 프로그램은 장르의 정체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소나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미스트로사라는 브랜드의 중심을 지탱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소나를 둘러싼 우승 가능성 논의는 늘 안정성과 긴장감 사이에서 오갑니다. 팬덤의 규모나 화제성 면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결승 무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이소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대, 큰 실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수, 그리고 전통 트로트의 설득력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끝까지 가장 무거운 존재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소나의 관건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미 완성된 가수가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어디까지 더 나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무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이소나는 기준점을 넘어 결과를 결정짓는 인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한다면 가장 잘 불렀지만 가장 강렬하지는 않았던 가수로 기억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이 바로 결승전에서 이소나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소나가 전통 트로트의 기준점을 상징한다면 허찬미는 이번 미스트롯사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허찬미의 존재는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실험대와도 같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은 과거 시즌이었다면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했을 요소지만 이번 시즌에서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허찬미의 무대는 노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리듬을 타는 몸의 움직임, 시선을 자극하는 제스처, 곡의 흐름을 계산한 퍼포먼스 구성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무대 이후 미스트롯사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 순간 이후 트로트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부르는 노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허찬미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과연 트로트인가? 아니면 K-팝의 문법을 빌려온 또 다른 장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제작진이 의도한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이 장르는 결국 세대 단절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허찬미는 그 벽을 가장 과감하게 두드리는 카드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허찬미는 결승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결승 무대의 그림을 풍성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만약 결승이 전통적인 가창력 대결로만 흘러간다면 프로그램은 안전하지만 예측 가능한 결말에 머물 수 있습니다. 허찬미의 존재는 그 흐름을 흔들며 무대가 가진 시각적 에너지와 화제성을 극대화합니다. 다만 허찬미에게도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강렬할수록 노래의 본질이 가려진다는 비판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허찬미가 증명해야 할 것은 보여주는 힘과 들려주는 힘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녀의 무대는 화제성은 남기되 설득력을 잃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찬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현대적인 트로트 아티스트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로의 확장, 해외 무대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젊은 시청층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녀는 제작진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허찬미가 결승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미스트롯사가 어떤 미래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허찬미가 변화와 확장의 상징이라면 홍성윤은 이번 미스트롯사에서 전통의 깊이와 예술성을 가장 날카롭게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즉각적인 환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잔향이 남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다져진 발성과 하나하나에 담긴 밀도는 다른 참가자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그녀만의 영역을 형성합니다. 홍성윤의 가장 큰 강점은 대체의 불가능성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음색과 호흡, 그리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눌러담는 표현 방식은 전통 트로트가 가진 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안정감과 완성도는 최상위권에 속하며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중심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스터 평가에서는 항상 높은 점수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홍성윤이 놓인 위치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팬덤 규모와 화제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그녀는 늘 불리한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은 잘하면 살아남는 가수가 아니라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스매치의 중심에 자주 서게 되는 구조 자체가 그녀의 실력이 아닌 시장 논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홍성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일종의 설득 과정이 됩니다. 대중에게 트로트의 예술성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왜 이 장르가 단순한 흥행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존속할 수 있는지를 매번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즉각적인 중독성보다는 깊은 공감을 통해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승 무대에서 홍성윤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결승의 분위기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균형추입니다. 만약 전통의 축이 완전히 밀려난다면 프로그램은 정체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홍성윤은 그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주는 카드이며 동시에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의 품격을 지켜주는 인물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홍성윤의 우승 가능성은 언제나 조건부로 논의됩니다. 실력과 예술성만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지만 결승이라는 무대는 결국 선택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홍성윤이 결승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번 시즌이 단순히 잘 팔리는 가수만을 고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트로트의 뿌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의지가 그녀의 이름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사에서 감정의 축을 가장 강하게 담당하는 인물은 염유리입니다. 염유리는 무대를 통해 기술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왜 이 노래를 지금 이 순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무대 위에서 설득해내는 타입입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안고 다시 도전했다는 서사는 이미 강력한 출발점이 되었고 그 위에 개인적인 삶의 무게가 더해지며 염유리의 무대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염유리의 강점은 계산되지 않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테크닉이나 장식적인 표현 대신 감정을 눌러담은 발성과 절제된 호흡으로 노래의 중심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환호를 끌어내기보다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염유리의 무대는 점수 이상의 반응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염유리는 항상 구조적인 시험대에 올라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팬덤 중심으로 결과가 좌우되는 구도 속에서 감정 서사의 힘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는지는 매번 새로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결승 무대는 감정의 폭발을 요구하는 자리인 동시에 선택의 냉정함이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염유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녀는 단순한 감동 카드가 아니라 결과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염유리가 무대의 깊이를 책임진다면 윤윤서는 이번 시즌에서 세대 교체와 시대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윤윤서는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대하는 자세,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두 계산된 안정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윤윤서의 가장 큰 무기는 팬덤과 디지털 영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의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래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만들어지는 반응의 크기 자체가 이미 경쟁력으로 작동합니다. 이 점은 찬반 논쟁을 동시에 불러오지만 그 논쟁 자체가 윤윤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윤윤서는 제작진이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세대 교체, 트로트의 미래,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윤윤서라는 이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늘 평가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윤윤서에게도 분명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팬덤의 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한 번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윤윤서가 그 순간을 만들어낸다면 그녀는 논쟁의 중심에서 결과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장면이 부족하다면 이번 시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남긴 인물로 기억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TOP7의 마지막 축을 이루는 인물들은 길려원과 완이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미스트롯사에서 당장의 우승 경쟁보다는 프로그램이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결승 무대에서의 결과보다 그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길려원은 성장형 서사의 대표주자입니다. 간호대생이라는 이력은 그녀를 단숨에 이야기 있는 인물로 만들었고 무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며 젊은 시청층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가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미완성 자체가 하나의 서사로 작동합니다. 지금보다 다음 무대,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타입이라는 점에서 길려원은 매우 전략적인 카드입니다. 길려원의 무대는 과도하게 꾸며지지 않습니다. 담백한 표현과 안정적인 감정선이 중심을 이루며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남깁니다. 이른바 치유형 보컬로 분류되는 그녀의 스타일은 트로트 시장에서 꾸준히 소비될 수 있는 유형이며 방송 이후에도 긴 호흡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제작진이 길려원을 쉽게 놓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와니화는 TOP7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서사를 지닌 인물입니다. 미얀마 출신이라는 배경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글로벌과 공공성이라는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그녀의 무대는 노래를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며 음악이 가진 치유와 연대의 힘을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와니화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감정의 결이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만 와니화는 결승 무대를 버텨낼 체력과 기술적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감동의 힘은 분명 강력하지만 결승이라는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그 감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와니화의 존재는 이번 시즌이 단순한 가창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스트로사의 TOP7은 한 방향으로 정렬된 집단이 아닙니다. 전통과 혁신, 실력과 팬덤, 예술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결승 무대는 그중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장치일 뿐, 실제로는 7명 모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트로트 시장의 다음 장면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결승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1등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트로트를 남길 것인가, 어떤 방향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의 무대입니다. 이미 TOP7이 공개된 이 순간부터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고, 이제 남은 것은 이 7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선택에 답하는 일뿐입니다. 결승을 앞둔 이 시점에서 미스트로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단순한 가창력 비교를 넘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려 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입니다. TOP7은 이미 결과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 이상 과거의 향수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고, 동시에 그 뿌리를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승 구도를 결정짓는 첫 번째 축은 팬덤과 실력의 힘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가입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 오디션은 실력의 설득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팬덤과 디지털 영향력이 그 기준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현재 음악 산업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직결된 변화입니다. 모바일 투표, 실시간 반응, 클립 소비 구조 속에서 팬덤의 크기는 곧 시장 가치로 직결되며 제작진 역시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전통과 확장의 균형입니다. 만약 결승 무대가 전통적인 가창력 중심으로만 구성된다면 프로그램은 안정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결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퍼포먼스와 화제성만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트로트라는 장르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TOP7 구성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배치로 읽힙니다. 각 인물은 서로 다른 방향의 답을 제시하며 결승 무대는 그 답들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요소는 방송 이후를 전제로 한 산업적 판단입니다. 이번 시즌의 TOP7은 방송이 끝난 이후 곧바로 투어, 광고, 디지털 콘텐츠, 해외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더 이상 결승 이후의 성패를 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승자는 한 명이지만 시장은 7명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결승은 그중 한 명에게 상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장치일 뿐, 실제로는 각기 다른 역할 분담이 이미 끝난 상태에 가깝습니다. 결승 결과를 예측할 때 단순한 무대 점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작진의 편성 방향, 시즌 전체 서사의 완성도, 그리고 이후 시장 확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승 무대는 순수한 경쟁의 장이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누가 우승하든 그 결과는 단일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시청자의 피로도입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자는 단순히 잘 부르는 무대보다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원합니다. 결승 무대에서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선곡, 한 번의 감정 폭발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은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순간의 설득력 경쟁으로 변합니다. 이 한 번의 순간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잡아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스트롯 4가 이전 시즌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최고의 가수를 뽑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가수를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TOP7은 그 선택의 결과물이자 결국 결승 무대가 끝난 이후에도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우승했는가 보다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가, 누가 시장에서 실제로 기능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TOP7은 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는 존재들이며 그 차이 자체가 이번 미스트롯4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미스트롯4는 그 변화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무대입니다. 이미 공개된 TOP7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7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방향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이 시청자와 시장에 어떤 선택으로 돌아오느냐입니다. 결승 무대는 그 선택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